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0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8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6월 1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을미월 을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을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늦여름인 미월의 을목이 되겠습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나무라고 하죠. 나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무라고도 표현하는데, 나무라고 하는 것,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렇게 목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냥 목하면은 너무 좀 추상적이고 좀 방대하죠. 물론 이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 소나무다, 전나무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구분을 해서 볼 수 있지만은, 명리학에서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양에 해당되는 양목, 하나는 음에 해당이 되는 음목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 하나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라고 하는 것인데,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하고 음목인 을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양, 하나는 음인데, 이 양이라고 하는 성질,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성질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 오늘 공부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 천간으로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음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음목, 어저께 양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이 음의 기질,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것에 대비되는 개념, 강한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그러니까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양이라고 하는 것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음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것이죠. 그래서 양목 같은 것이 크고 굵은 나무라고 이렇게 봤을 때,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얇고 작은 나무, 그 다음에 높지 못하고 땅에 이렇게 다소곳이 자라는 그런 풀들 같은 것들이 있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목인 간목과 음목인 을목, 이렇게 구분했을 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잘 휘면서 연약한 그런 화초 같은 나무를 가지고 을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은 양유목이라고 해서 잘 부드러운, 잘 휘는 그런 넝쿨식물 같은 거, 내지는 화초, 꽃을 피우는 화초라든가 꽃을 피우는 화목 같은 것을 을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반면에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라고 했어요. 양목. 이거는 이제 오늘은 을목이지만 그래도 어저께 공부했던 것에 대한 어떤 복습이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양목이라고 하는 나무 같은 경우는 을목처럼, 음목인 을목처럼, 그리고 화초나 화목 같은 것이 아니라 큰 동량의 동량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나무는 소나무라든가 아니면 전나무 같은 것도 있죠. 전나무, 아니면 편백나무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저기 외국 같은 데서는 뭐 1000년 이상, 뭐 2000년까지 자라는 그런 나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목 같은 경우는 굵고 이런 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 간목이 좋으냐 을목이 좋으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이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간목으로서의 어떤 용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을목으로서의 용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어떤 일간이 좋으냐 나쁘냐는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떻게 중화를 잘 이루고, 사주에서 중화를 잘 이루고 있느냐를 놓고, 중화가 잘 이루어져 있으면 좋은 것이고요, 중화가 이루어져 있지 못하면은 좋지 못하다라고 했는데, 간목 같은 거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간목의 용도를 보는 거예요. 용도라고 하는 것은 쓰임을 말하는 것이죠. 쓰임. 우리가 옛말에 노방에 구르는 돌도 존재 이유가 있다, 즉 존재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용도, 쓰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연필이라고 하는 것은 글씨 쓰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 컵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먹을 때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책은 우리가 그 책이라고 하는 안에 그 활자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데 쓰는 것을 말하는, 컴퓨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컴퓨터 작업을 통해서 뭐 글을 워드를 쓸 수도 있고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노방에 구르는 돌에도 용도 쓰임이 듯이 간목이라고 하는 쓰임은 재질 자체가 양목으로서 강하고 단단한 그런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목으로서,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사 제목 뭐 이런 제목이 아니라 나무를 소재로 해서 여러 가지 장신구라든가 가구라든가 집이라든가 배를 만들 수 있는 제목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고, 좋게 말해서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 간목의 용도인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에 맞게, 자기 용도에 맞게 잘 활용되면 좋은 것이죠. 사람도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이 있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저기 탄광 속에 집어넣고 석탄을 캐내라 그러면 그 공부 잘하는 용도로 활용을 못하는 것이고, 운동신경이 요즘 도쿄올림픽 열심히 하고, 제가 올해는 유심히 봤던 그 종목이 여자 배구였는데, 여자 배구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운동신경 있고 배구 잘하는 여자들을 갖다가 저기 다른 거 있잖아요, 뭐 그냥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에서 이제 비서직 같은 거 시키게 되면은 이 사람들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잖아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고 크고 이런 재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량의 제목으로 쓸 수 있도록만 배경을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해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배합을 잘 해주게 되면 간목으로서의 용도가 크게 나타났죠. 그러면 이런 간목은, 간목일간의 사람들이 경금정화가 사주에 제대로 이렇게 배합이 되어 있으면 명예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재물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처덕도 있는 거고, 남편덕도 있는 거죠. 자식덕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중화를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중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 주인공인 일간의 쓰임에 맞게 잘 짜여져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고,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건 조후의 관계, 이 사주가 너무 춥지 않느냐 너무 덥지 않느냐 이런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 경금정화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된다라고 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지만 양묘목과 같고 화초, 화목과 같고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을목 가지고는 동량의 제목으로서 쓸 수 없죠. 그래서 을목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화초, 화목은 뭐예요?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목은 동량의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같은 목이라도 을목은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항상 물이라고 하는 것, 나무는 물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되겠죠.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물이 적절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마르지 않도록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해자축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죠. 물론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 아무리 따뜻한 햇볕이 쪄 있다 하더라도 춥기 때문에 그때는 온실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고 키우게 되죠. 그래서 을목한테 필요한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뜻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라고 하는 것은 병화라고 하는 겁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는 우로수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라든가 아니면 맑고 깨끗한 음용수와 같은 그런 물을 가지고 화초한테 주면은 싱그럽게 을목이 꽃을 화사하게 피울 수 있는데, 물만 있고 온기가 없거나 물만 있고 빛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콩나물밖에 될 수가 없겠죠. 반드시 따뜻한 온기하고 그 다음에 밝은 빛도 아울러져서 있어야 되죠. 화라고 하는 것이 물론 온기로도 볼 수 있지만 밝음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로도 볼 수 있지만 어두울 암자를 써서 어두움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두운 색, 검정색을 뜻하기도 하죠. 수는 검은색이고요, 화는 밝은색, 물론 빨간색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화는 밝음이고, 그 다음에 수는 어두움이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물과 물 내지는 햇볕으로도 볼 수 있지만 어두움과 또는 밝음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 같은 거 있잖아요. 항상 작물 같은 경우도 낮에는 햇볕을 받아야 되지만은 밤에는 어두움이 있어야지만 작물도 자라는 것이지, 24시간 햇볕이 쨍쨍쨍쨍 내려진다라고 하면 화초라든가 곡식들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있는 논밭대 같은 경우에는 그 가로등 같은 걸 차단이라고 가로등 같은 걸 켜놓는데, 그 가로등이 있는 곳에 그 작물 같은 거 잘 자라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거 이제 새총 같은 걸 써가지고 그 전구들 다 깨서 불을 다 껐다 그러죠. 물론 이제 나쁜 짓이었겠지만, 그래서
곡식들도 그렇고 곡물들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밤에는 쉬어야 되는 것이고요, 낮에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사람, 동물, 식물이 다 매한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해야는 을목은 개수병으로서 을목이 적정한 온도에서 적절하게 물을 빨아들여서 꽃을 피우는 것이 을목의 용도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은 이제 을목이 미월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을목이 어떤 년에 태어났느냐, 을목이 어느 일에 태어났느냐, 내지는 을목이 어느 시에 태어났느냐도 중요하지만 을목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는 월령이라고 하는 이 월지라고 하는 개념은 계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왕세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절이 뜨거우냐 차가우냐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는 그냥 글자 8글자, 검정 글자 8글자, 어떤 분들도 일간을 파랗게 표현하니까 검정 글자에 파란 글자, 어떤 분들은 또 월진을 이렇게 또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그래서 일간은 파란색, 월진은 파란색, 그 다음 이렇게 가지고 나머지 글자는 검정색,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르쳐요. 일간 중요하고요, 월령 중요하고, 나머지 6글자는 이 일간과 월령을 배경으로 해서 배합하는 것인데, 그만큼 일간이라고 하는 것과 월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월지는 계절의 개념, 그 다음에 왕세,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주가 사주, 복받는 사주, 잘 사는 사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가 되기 위해서는 왕세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게 어떻게 되어야 된다? 중화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간도 알아야 되고 월지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을목이 미월에 태어난 것을 보는데, 오늘하고 내일까지만 하게 되면 이제 미월, 신축년에 을미월은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미월은 뭐 다음 해 또 이민년에 또 미월을 할 수 있겠지만, 신축년에 을미월은 마지막이죠. 뭐 물론 이제 앞으로 60년 후에 신축년 을미월이 또 올 수는 있겠지만, 그때는 제가 아마 60년 후니까 제가 이 똑같은 강의를 그때까지 제가 할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 만약에 그때 신축년 을미월에 대한 사주 공부를 하고 싶은 신부들은 제가 만들어 놓은 이 강의를 갖다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제가 날마다 하는데 귀찮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계속 하는 이유가 나중에라도 그 자기 사주를 공부할 때 내가 을목일간인데 미월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사주를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공부할 때 참고 삼아 보라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제가 뭘 또 하려고 하냐면 그거 있습니다. 그거 지금 이거는 이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놓고 보는데, 팔자제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팔자제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을목이 예를 들어서 미월에 태어났을 때 병자시가 되면 어떻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 정축시에 태어나면 어떻냐, 그 다음에 을목이 미월에 태어났는데 무인시에 태어나면 어떻냐는 것을 가지고 설명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제가 텍스트로 해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 팔자 제호를 가지고 조금 더 상세하게 썼던 분이 뭐냐면 독의 박재완이라고 하는 선생님께서 뭘 썼냐면은 이제 명리사전이라고 하는 것을 쓰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팔자 제호를 좀 더 심화시켜 놓은 책이고요. 저는 뭐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팔자 제호 정도 한 1440강 정도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 제가 이게 천강 하는데 거의 한 3년 가까이 들었잖아요. 100일 빠지는 3년인데 그거 하려면 3년도 더 걸릴 것 같아요. 근데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역시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한번 해볼까 하고요. 오늘 중요한 것은 을목이 미월에 태어난 것, 미월이라고 하는 월령의 특징을 알아야죠. 사오미 남방에 속하는 계절이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는 여름이 되죠. 4월도 5월도 미월도 모두 여름이 되지만 4, 5월은 그야말로 화가 굉장히 염렬한 그런 여름임에 반해서 미월은 화가 왕한 계절은 아니고요. 토가 왕한
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 하더라도 사오음이 남방에 있기 때문에 조열한 사주곳에 뜨겁고 건조한 그러한 환경, 기후적인 특징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4, 5월과 미월의 차이점은 뭐냐면 4, 5월은 그야말로 순수한 뜨겁고 건조한 그런 여름이지만은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절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뜨거운 4, 5월의 여름에서 신유월의 가을로 넘어가는 그런 환절기이기 때문에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의 특징은 뭐냐면 4, 5월과 같은 뜨거운 그러한 기후적 특징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다음 가을에서 서늘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한기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미월 같은 경우는 상반월이라고 하는 것과 하반월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하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한 열흘 가까이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것 같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상반월이라고 하는 것은 저 미월이라고 하는 때가 소서절과 소서와 소설이 아니죠. 소설은 겨울이고요. 소서, 더울 서자를 쓰죠. 소서와 대서로 나눠지게 되는데, 대서, 상반월은 소서부터 대서 전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하반월은 대서부터 다음 절기인 입추 전까지를 이렇게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상반월은 소서절 에서 대서 전까지이기 때문에 마치 5월과 같이 뜨거운 그런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면, 하반월 같은 경우에는 대서가 지나면서 금수의 기운이 어느 정도 세력을 얻기 때문에 한습해질 수 있다, 즉 한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미월이라 하더라도 상반월은 뜨겁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반월 같은 경우에는 뜨겁지 않고 좀 서늘하다,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추워질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병화 같은 것이 오히려 미월이라 하더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 5월은 화가 왕한 계절이면서 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라고 했는데, 특히나 대서가 지나게 되면은 특히나 토가 더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미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을목은 음목으로서 화초와 같다 그랬죠. 꽃을 피우는 화초, 장미가 됐던 뭐가 됐든 요즘 같으면 코스모스도 좀 빨리 피우는 그런 경향이 있죠. 코스모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국화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미월에 이런 화초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미월은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상반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개수라고 하는 물이 있어 주어서 을목을 갖다가 배양을 해줘. 을목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토라고 하는 토 자체도 마른 땅, 건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을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땐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땅이 바싹 말라 있는 그런 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금방 을목이 말라 죽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개수라고 하는 것인데, 상반월 같은 경우에는 개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경금이라든가 아니면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개수를 생조해 주어야 되는 것이 을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 특히 상반월에 태어났을 때는 개수, 경금이라고 하는 것, 개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하반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수의 기운이 진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금수가 많을 필요는 없고요. 개수 한 점 정도 있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단 금이 있기보다는 수가 있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멸에 하반월에 을목이 태어났는데 금수가 많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모두 같이 있어줘야 된다. 한기가 생하기 때문에 병화가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미월에 4, 5월 내지는 미월 중에서도 상반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크게 하지 않았지만은, 미월 중 하반월에 태어났을 때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일단은 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과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음목에 해당이 되는 을목, 화초, 꽃을 피우는 화초가 늦 여름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미월은 여름이라 하더라도 화가 왕한 것이 아니라 토가 왕한 그런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나무라고 말씀드렸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이면서 음토가 되죠. 목은 일간목은 극하죠. 토를 극하는 관계, 일간이 극한다라고 하는 것은 월령이 재성이라고 하는 뜻인데, 일간은 음이 되는 것이고 월지도 음이 되는 것이니까 음대 음의 관계는 재성 중에서도 어떤 재성?
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을목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제격이 되는데, 어저께 간목과 마찬가지로 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지 목이 왕한 계절은 아니죠. 일간보다 재성이 토가 왕하다,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신약 제왕 내지는 제다 신약한 그러한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간목 같은 경우, 어저께 배웠던 광목 같은 경우는 동량지목으로 쓰기 때문에 미월에 일간이 왕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이라든가 정화를 쓸 수 있지만은, 을목은 화초와 같기 때문에 일간이 왕해도 경금으로서 을목을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월이 됐던 하반월이 됐던 일간이 약해서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선생님, 비견겁제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것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미월은 어떤 계절? 뜨거우면서 건조한 계절이기 때문에 을목도 마르고요, 수가 없는 상태에서 비견겁제인 목이 있으면 이 비견겁제도 말라서 죽게 되기 때문에, 비견겁제가 있기 이전에 먼저 이렇게 수가 있어서 을목을 배양하고, 그 다음에 건토를, 마른 땅에 물을 주어야지만 건토가 촉촉하게 돼서 을목이 뿌리를 둘 수 있죠. 이러한 상태에서 비견겁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 비견겁제는 일간을 도와줄 수 있지만 수가 없는 상태에서 비견겁제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를 먼저 쓰고 비견겁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수가 있는 상태에서 비견겁제 한두 점 있으면은 금상첨화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화토가 많은 경우에 수가 약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금이 한 점 정도 있어서 주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월 중 하반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수가 많아지는 것은 문제가 되겠고요. 만약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병화를 아울러서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짜여서 볼 수 있는데, 지를 보게 되면 이게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축토가 미토를 같이 이렇게 보게 되면 서로 충을 하게 되죠. 충이 이렇게 되면 지지로 토충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지금 말했던 요 충미충인데, 요 두 가지 충은 뭐예요? 토가 충한다고 해서 토충이라고 하고요. 토충은 붕충이라고 합니다. 붕충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 붕자가 뭐예요? 벗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를 말하죠. 친구들끼리 충한다. 자, 축토, 미토 같은 토죠. 진토, 술토 같은 토가 되기 때문에 같은 것끼리 충하기 때문에 얘네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된다? 왕해진다. 토가 더 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을목이 미월이 태어나서 제다신약, 재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한 중에 충미충이 되게 되면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더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더 왕한 중에 인성이라든가 인성의 수라든가 비견겁제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오늘 을료일주 맞죠? 을료일주. 그래서 을료일주가 되게 되면, 유금은 을목 입장에서 7살이니까 을목은 아무리 왕해도 간설을 쓰지 않는 상태에서 을료일주가 되게 되면 마치 뿌리가 잘려져 있는 화초와 같이 오래 살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꼭 나머지 생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고, 재성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7살까지 있으면 그냥 단순한 제다신약이라기 보기보다는 이거는 제살태왕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제다신약은 살이 없는 상태에서 재성이 왕에서 재성이 왕과 일간이 약한 거지만, 제살태양은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재성도 왕하고 살도 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살을 생하고, 살은 다시 일간을 극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약한 일간이 재성도 감당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관살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월간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을목이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을목은 도움이 되지 않고요. 또 이렇게 충미충에 유금까지 있는 상태에서 일간 을목이나 월간에 있는 을목이나 같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에 매우 서로 힘든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진태양난 삼연초가와 마찬가지로 연간에 이렇게 신금이 투출되어 있죠. 토가 금을 생하고 유에 뿌리를 뜬 신금이기 때문에 이 칠살은 굉장히 왕합니다. 이 칠살 신금이 월간의 을목만 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간 을목까지 극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살태양은 아주 상황이 좋지 못한 환경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생시에서라도 인성을 봐서 일간을 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볼 것인데요. 자,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시가 되면은 일단 화가 추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뭐 하반월인 미월이기 때문에 화 한 점 정도 있는 것은 나쁘지 않고요. 특히 여자로 태어났을 때, 여자아이로 태어났을 때는 금순으로 가기 때문에 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지 자체의 자수라고 하는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성인 자수가 을목의 뿌리를 배양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을목 자체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물론 이제 신금이 을목을 극하려고 하는 것은 병화가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상관 제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자시 나쁘지 않지만 일간 자체가 뿌리가 약한 것이 조금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해시가 되면 병자시하고 비슷할 것 같지만은 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간이 자수에 통근할 수는 없습니다. 단 정해시가 되면은 을목이 해순 간목이 있기 때문에 여긴 통근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정화 가지고는 신금을 제할 수 있는데 정화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금이 왕해지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하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서 일간인 목과 일간 저기 화가 살아나서 금을 갖다가 제해 주는 것이 조금 더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무인시가 됐을 때는 가장 을목에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사주에 뭐가 없습니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문제. 자, 제가 제 블로그에 어떤 분이 질문하신 게 있습니다. 오행 구족이라고 하죠. 오행 구족이라고 해서 딱 오행 5가지 목화토금수를 다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필요해서 그렇게 생시라든가 그렇게 사주를 배합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행을 다 갖춘 물론 좋은 것이지만 오행을 다 갖추었는데 서로 장애가 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장애가 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 오행은 없는 것이 더 낫겠죠. 만약에 오늘 같은 이 사주가 오행을 구족한다라고 해서 금도 있고 화도 있고 목도 있고 있는 것이 좋은데, 이 상태에서 화가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토가 왕한 상태에서 화가 있으면 그 화는 토를 갖다가 생조해주고 그 수가 없는 상태에서 사주를 더 건조해서 만들기 때문에 화가 더 왕해지게 되면 오히려 그 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행 구족이 돼서 오행이 5가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다 갖추어져 가지고 서로 장애됨이 없이 서로 잘 짜여져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겠지만은, 만약에 목화토금수가 다 있는데 서로가 장애가 된다라면 그 장애되는 글자는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요 무인시가 됐을 때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토왕절인 미월에 충미충이 되고 무토가 투출을 되는 것이, 이건 가장 나쁜 겁니다. 이 토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금을 생하게 되겠고요. 금은 다시 일간을 극하려고 하는 그러한 국세가 되죠. 당연히 토를 갖다 제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는데, 수가 없는 상태에 물이 없는 상태에서 시지에 인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목을 가지고 토를 극하기는 오히려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인시, 기묘시, 그래서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생시라고 봤을 때 경진시, 신사시, 경진시가 됐을 때는 치용미충의 토가 많아지죠. 진토가 있으면은 일지 유금을 보게 되면은 진유, 그렇죠. 합금이 되기 때문에 금이 다시 왕이지죠. 그러면 연간에 있는 신금, 시간에 있는 경금이 원체 강해지기 때문에 을목은 쉽게 말하면 철근, 녹슨 쇠붙이 안에서 간신히 뿌리 내리고 있는 잡초라든가 아니면 저기 안반 위에 피어 있는 작은 풀 정도밖에 되지 않죠. 매우 위태롭고 좋지 못한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신사시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추미 중에 사유회금에서 금이 다시 왕해지죠. 이건 반드시 신금, 연간에 있는 신금, 시간에 있는 신금이 목을 갖다 극하죠. 자칫 잘못하면
단명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생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이모시, 개미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갑신을류시도 마찬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땅하게 이 생시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생시는 없는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낳는다, 병자시, 정해시 정도로 낳고 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으로 잡는 것이 가장 오늘로 봤을 때는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여자를 태어났을 때는 대운 자체가 금수운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목화를 생시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목을 잡아줬을 때는 갑신을류시, 갑목을목 잡아줄 때는 신유금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목, 묘목을 잡아줬을 때는 무토기 또가 투출하는 것이 되니까 이것도 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임수개수, 오미 이렇게 되게 되면은 화는 볼 수는 있지만은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가 참 마땅하게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죠. 만약에 의뢰를 했다면 당연히 저는 이 날을 택하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신축년 을미월 마지막 병술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